네, 반갑습니다. 자, 2월 21일 밤 9시 55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제가 영상을 오늘은 좀 자세하게 좀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조금 길게 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가장 우려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동향을 보시면요. 지금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난번 한번 강하게 상승이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요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모았던 요 자리를 깨지 않고 그 상단을 지지하고 다시 이 고점을 넘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요 크기만큼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요 크기만큼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 환율은 지금 현재 1209원 10원 정도 되는데 1240원이나 5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지금 가격에서 한 30원 내지 40원 정도는 환율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번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 120일선 라인요.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도 지지가 됐고 121선이요. 또 요 자리에서도 지지가 됐고요. 또 지난번에 중국 그 신종 코로나 사태 또 요 자리에서 지지가 됐거든요. 자, 이번에도 이 121선을 아마 터치하러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요 자리가 2125포인트입니다. 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환율이 코스피가 2225포인트 정도에서부터 2250포인트 고점 라인에서 제가 여러분께 코스피는 다시 2150에서 2200 구간의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2200에서 2250 박스권을 먼저 이루겠지만 그 2200이 무너지면서 2150에서 2200까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자 말씀드렸고요. 장중에는 제가 2135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점은요.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빨리 찾아온 게 제가 2135를 만든 이유는요. 이 121선이 지금 2125원이지만 이게 조금씩 더 상승한 이후에 한 3월 말쯤에 코스피가 2130 정도까지 35 정도까지 이 120선이 올라오면 그때쯤에는 좀 2135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한번 보시죠. 이때 120선 깼던 자리가 얼마냐면은 10월 초입니다. 또 이때 121선 만든 자리가 12월 초입니다. 그러면 두 달 간격이죠. 그러면 당연히 12월 초에 또 깼으니까 2월 초에 한번 깨야 되겠죠. 이 자리가 2월 초입니다. 2월 3일입니다. 두 달 간격으로 121선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 3일 날 왔기 때문에 한 4월 3일, 늦어도 한 3월 말 정도 빠르면 그 정도 지점에서 120선 한번 터치하러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물론 뭐 이게 똑 일정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이번에는 좀 빨리 좀 내려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두 달 간격으로 움직이다가 이번에는 거의 한 달 만에 2월 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간격으로 지금 밀려 내려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환율은 1250 정도나 1240까지 올라갈 듯 합니다. 지금은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죠. 이 월봉 보시면 제가 이 지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는 미국장 폭락 시에 내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외로 지금 미국장 폭락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번 코로나, 신종 코로나 문제로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좀 불안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렸는지, 지난번 한 몇 번 말씀드렸죠. 요 자리와 월봉상, 요 자리가 짝꿍댕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고점은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점이 1245원인데, 종가상으로는 1236원이고요. 이렇게 되면 요 고점을 한번 돌파해야만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께 심할 때는 1300원까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한유를.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300원까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주봉을 보시면 1파 상승, 2파 조정, 이제 3파 상승 구간입니다. 3파 상승이 만약에 한 번 더 연장이, 조금 더 연장이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이 고점 라인까지 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눌림목을 받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뚫어버리면 주봉상 5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 3파 상승 구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 이 음봉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빨리 다음 주에 당장 이 음봉이 나와줘야만이 그 다음 주에 한번 양봉 때리면서 오파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월봉상 뭐 1300까지는 못 가더라도 요 고점 정도는 넘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왜 지워버렸지? 그 다음 일봉 한번 보시죠. 일봉을 보시면 요 자리에서 1파 상승이 들어왔지만 굉장히 작은 1파가 들어왔기 때문에 2파는 좀 길게 들어왔고 3파는 더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요 자리가 5파 구간이라 말씀드렸는데 아직 음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파는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그럼 이게 한 번 더 뻗어가게 되면 요 직전 고점 라인까지요. 요 고점 라인까지 한번 1220원까지는 한번 도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을 받으면서 행보를 좀 하다가 그런 다음에 마지막 5파 일봉상으로 마지막 5파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러면 1300까지도 열어놔야 되나요? 주봉상 보면은 자 주봉상으로는 이제 좀 더 상승했다가 요 고점 라인에서 멈췄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렸다가 좀 행보한 이후에 한 번 더 또 뽑아가는 거. 월봉상으로는 짝꿍댕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는 자 그런 시세가 만약에 나온다면요 시장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자 저는 미국장 폭락시에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써먹어야 되나요? 참 자, 어쨌든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 분이 또 사망하셨다라고 지금 뉴스가 방금 뜨는데요. 이래 되면은 또 미국장도 선물도 별로 안 좋고 그래도 미국장은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내일 한 번 더 또 아침에 계약 하락을 해서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께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현재 코스피의 PER 기준으로, 프로 기준으로 0.9배를 기준으로 잡으면 현재 코스피는 우리나라는 2150 정도가 현재 적정 주가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220포인트일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2220포인트, 2210포인트가 여러분 싸 보입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코스피는 2150 정도가 현재로서는 적정 주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져서 뭐 2150이 아니라 PER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2150 정도가 적정 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코스피는 2150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차트 모양을 봐도 뭔가 예사롭지 않았고요. 자, 만약에요. 월요일날 2150은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135까지라고 여러분께 장중에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중에 2135까지 밀린다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2125포인트요. 121선 있죠. 아까 보신데
요 120일선까지는 좀 우리가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요 120일선요. 아까 제가 주기적으로 코스피는 120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요 자리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2125포인트입니다. 현재는요.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죠. 2125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지수는요. 또 코스피가 215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2210포인트 코스피일 때는 싼 게 아니었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2150포인트 이하일 때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밀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가.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2150포인트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코스피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2150포인트 이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종목별로는, 지수는 좀 빠질지는 몰라도 종목별로는 좀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괜찮을 만한 섹터들은 좀 더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기차주나 반도체주는 실적이 좀 괜찮을 거라고, 특히 전기차주는, 반도체보다는 특히 전기차주는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150 이하로 빠진다면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하실 때는 전기차주 위주로 한번 섹터를 잡아 보시고요. 또 시진핑이가 또 뭐 정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도 여러분 관심권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시진핑이 내일 당장 방문하는 건 아니니까 그 방문 일자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네, 이렇게 좀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2150포인트 이하에서는요. 이번에 만약에 220일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환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2135까지 정도는 물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주봉을 보면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닥칠지는 몰랐습니다. 환율이요. 이 코스피가 나왔네요. 지금 코스피는 채널의 하단부에 걸쳐 있습니다. 자, 지금 채널 하단부에 왔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 2125포인트가 요 구름대의 바로 상단부거든요. 여기는 저는 지지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요 자리가 2125포인트, 2123포인트고요. 또 주봉상입니다. 요거는요. 2123이나 2125 정도 되고요. 일봉상으로도 이 121선이 212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2125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는데 그 자리는 저는 충분히 좀 단기적이든 어쨌든 저점 매수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전부터 여러분들께 코스피는 2150까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쉽게 아마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 또 톡 하는 거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니까 또 중간중간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첫날에 이날 하락할 때부터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만약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갑자기 신종 코로나 관련주가 급등이 나온다든지 에너지가 문제가 있다든지 수급이 별로 안 따라주면 아니다 싶고 에너지가 약하다 싶으면 바로 자르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마냥 들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왜냐면 에너지가 약하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2150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아직 2150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코스피가 이번에도 이 침체권을 한번 스토캐스틱이 한번 터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25포인트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 121선과 주봉상 구름대의 상단부,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기준선도 잡혀 있고 주봉상요. 그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일단 2125포인트까지 하락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종목에 아니면 지수의 저점 고점을 볼 때는요, 항상 확인하고 매수하자는 주의고요. 두 번째는 저점 고점을 볼 때 제가 종목에
제가 나름대로 지수의 고점 저점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환율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의 뭐 침체권 고점권 가율권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방법 외에도 제가 종목을 몇 개 보면서도 제가 저점 고점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부 종목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점이 나온 종목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마니크 FNG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9,500원 정도는 일단 500원에서 600원 정도는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상향으로 뻗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30분 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점과 저점을 일정하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종목은 조만간에 위 아니면 아래로 방향성을 정하는데 일시적으로 만약에 위로 상승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9,500원을 깨고 9,250원 정도까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저점이 9,26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21선에 딱 걸쳤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요 라인을 깨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동성 하나, 둘, 셋. 파동도 거의 5파가 완료가 된 듯 하고 해서 9,250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리까지 왔거든요. 자, 마니크 FNG가 9,250원을 깨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때는 좀 곤란하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 오늘 종가나 오늘 종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9,250원을 깨면은 손실률이 1%도 채 안 되니까 바로 손절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마니크 FNG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21선 9,250원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주를 좀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삼성 SDI가요.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그 가격까지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요.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자, 파동이 하나, 둘, 두 개 파동 나왔고요. 이제 4파 조정 위에 한 번 더 이 종목은 한 번 더 파동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40만원 넘긴다고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근데 이 종목이 밀리진 않고 있어요. 21선 정도까지는 한번 밀려줘야 되거든요. 21선이 얼마냐면은 31만 6,100원입니다. 31만. 제가 여러분께 32만원 정도에서 31만원 그 사이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시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까지 내려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삼성 SDI는 지금 자리에서 바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31만원에서 32만원, 즉 21선 31만 6천원 요 구간 정도 한번 내려오는지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전기차주는 아직 손대지 마십시오. 삼성 SDI가 31만원에서 32만원 구간 내려올 때까지 전기차주는 아직 손대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기차주 먼저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들. 자,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여러분께 8만원이 깨지면 좀 사보고 싶다. 7만 7, 8천원 되면.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어제 급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그걸 다 까먹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8만원을 깨고 7만 7, 8천원을 다시 내려가게 되면 제가 좀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은 신규 매수 금지입니다. 신규 매수 금지고요.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조금 더요. 아직은 신규 매수 금지고 삼성 SDI 남들이 이 종목은 남들이 빠질 때 이 종목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한번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21선 정도까지도. 그래서 일단은 신규 매수 자제하시고요. 시장이 돌았을 때 그때 따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좀 많이 꺾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꺾였죠. 5일선이. 요 지점까지 지난번에 요 1파 상승 지점까지 거의 내려왔었거든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점이 저가가 55,300원이고요. 시가가 56,200원인데 요 지점까지 한번 내려오는지 보시고 그 지점에 오면은 그때는 좀 우리가 저점 분할 매수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1파 상승 지점이 요 자리가 55,100원이거든요. 그리고 요 자리가 저점이 55,300원이었으니까 거의 아마 그 자리 근처까지 한 번 더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들고 돌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시점에 삼성 SDI가 31,000원이나 32,000원 구간까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서 한 번 더 우리가 저점에서 하셔도 되고 또 하나 확인해 볼 것은요. 오늘 제가 댓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흥 SE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제가 요 라인까지 한번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댓글에다가 42,5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2,500원까지 아니더라도 42,700~800원만 돼도 신흥 SEC는 저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흥 SEC가 43,000원을 살짝 깨는 42,700원이나 800원 또는 42,500원 요 가격,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이 요 라인의 저점까지 근처까지 내려오는지, 그 다음에 삼성 SDI가 31만원에서 32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저점 매수를 전기차를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저는 그나마도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은 전 전기차주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 솔루스도요. 저는 이 종목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25,000원, 25,500원이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26,000원 전후까지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26,000원까지 기다립니다. 이 종목은 26,000원 전후까지 한 번은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26,000원 전후까지 오면 그때 두산 솔루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기차 종목들 가격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구간에 들어오면 전기차주는 바닥이구나, 또는 이 시장이 바닥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 잘 해 놓으시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는 다른 종목보다도 좀 많이 꺾여 왔습니다. 지난 저점이 9,810원이고요. 시가가 만원입니다. 저는 코스모 신소재는 요 만원 정도가 저는 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중에는 요 저점이 9,810원이죠. 장중에는 뭐 9,800원, 9,810원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짝꿍댕이를 쌍바닥을 말씀드리듯이, 코스모 신소재도 그런 모양을 만들고 난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고 돌았을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요. 오늘 이 종목은 이미 11,1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남들보다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하락폭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만원 정도 전후를 보시고 저점 분할 매수하십시오. 만원, 1050원, 아니면 뭐 9,800원 정도까지. 대신 이 종목이 다른 종목 신흥 SEC, 두산 솔루스 종목 다 같이 보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혼자만 단독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차트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들을. 대신 코스모 신소재는 그 종목들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바로 그 종목은 내려가는데 이 종목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코스모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고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코스모 신소재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원에서 9,800원 그 구간이 매수되는 지점인지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코스모 신소재는 드디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간의 매도가 일단락이 된 듯합니다. 오늘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수급의 개선이 조금 보이는 모양이 보이거든요. 아직 완연하게 뭐 외국인이 그동안 판 수량에 비하면 이 사람들도 저쯤에서 이제 또 잡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점 매수할 기회는 줘야 되니까, 이제는 코스모 신소재는 저는 하락의 폭이 이제는 급격하게 하방 경직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9,800원에서 만원 요 구간 또는 10,050원 요 구간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해야 될 구간인지를 그냥 뭐 좀 일부 사셔도 되지만 좀 더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두산 솔루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신흥 SEC, 그 다음에 이 종합지수 코스피가 2125에서 2130 정도, 그 정도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종목이 하방 경지가 어느 순간에는 좀 보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지점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지수가 이렇게 20포인트 빠지는데도 더 이상 안 밀리네 할 때 그때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종목도 같이 보시고요. 자, 이번에 전기차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도 2150포인트가 현재 우리 적정 주가지만 코스피가 앞으로 실적이 우상향될 수 있는 섹터는 전 전기차주가 좀 유력하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주는 이번 기회에 네, 제가 전기차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대신 전기차주라도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PNT라든지 PNE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전기차주들은 조심하시고요. 무슨 얘기 아시죠? 자, 그 종목들은 남들 빠질 때 올랐던 종목입니다. 반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PNT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PNT.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 자, 남들 이제 코스모 신수 이렇게 가다 이렇게 끊길 때 이 종목은 반대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제 이 종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반대로 지수 빠지면서 심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기관 외국인 드디어 순매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바로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죠.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 초입 구간에 매도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반도체 관련주도요. 앞으로는 뭐 실적이 괜찮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주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그 반도체가 좀 뭐 공장이 멈춘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또 반도체 가격도 좀 다운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반도체보다는 전기차주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반도체주도 이제는 포트에 한번 담으셔도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주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QNC 한번 볼까요? 자, 원익 QNC요. 자, 이 원익 QNC가 지난번에 어제 제가 요 정도에서 사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면 여기 한번 상승이 들어오고 조정받고 또 한번 상승이 들어오고 조정받고 한 번 더 파동이 남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설마 요것도 585 마무리 짓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요 상단 부분 대략 뭐 15,900원 시가 얼마죠? 16,000원 정도. 제가 보기에는 15,900원에서 16,000원 정도. 요 자리가 얼마였죠? 15,950원 요 자리죠. 제가 보기에는 요 자리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요. 일봉 한번 잠깐 볼게요. 네, 16,000원 정도 오면 15,900원, 16,000원 정도면 좀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신 현금을 전부 쓰지 마시고요.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하시는데 일정 부분 한 20-30% 정도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시장 상황이 어쨌든 그 다음에 탑 엔지니어는 어제 잠깐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은 남들 빠질 때 하나도 안 빠졌죠. 종가선으로 보합에 끝났는데 역시 에너지가 강한 종목도 이런 종목들은 남들보다 맨 뒤에 빠집니다. 남들 다 빠지는 거 구경 다 하고 뒤늦게 이제 빠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들 의외로 좀 강하죠. 이런 종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세가 각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자, 탑 엔지니어는 또 여기서 추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요.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역시 이런 종목들 남들은 많이 빠지는데 조정폭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기관 외국인 수가 아직 살아있고요. 예,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밀고 갈 수도 있나요? 근데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벌어져 가고 있고요. 네, 이런 종목 하지 마시죠. 그냥 이왕 올라간 거니까.
자, 셀리버리 제가 지난번에 어저께 10만원 근처 제 목표가가 10만원이라 봤는데 93,400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제 목표가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저는 셀리버리는 이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관심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이오주는 이제는 셀리버리 정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거의 근처에 왔기 때문에 별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삼성 SDI 아까 말씀드렸죠. 모바일 어플라이언트도요. 아직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 나왔고요. 2개 나왔죠. 그 다음 눌러줘야 되는데 요 상단부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죠. 상단부가 얼마냐면은 4천 종가가 얼마죠? 시가가 4,890원입니다. 여기 시가가 얼마죠? 5,000원 정도고. 이 종목은요. 5,000원 전후에서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21선은 얼마죠? 4,885원. 자, 이 종목은 5,000원 전후에서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 또 이번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점 매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DBI텍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저는 글쎄요, 요 자리 역시 이 종목도 시가 26,750원 또는 26,500원 정도까지 하락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지 아까 전기차처럼요. 자, 한번 더 확인해 보시죠. 아직은 좀 보류입니다. 자, 두산 퓨어셀 어제 매도 잘 하셨죠? 어제 제가 8,800원에서 한 8,900원 정도, 9,000원 정도가 저는 이 종목은 고점, 단기 고점이라 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어제 제 아시는 분은 어제 시간 외에 상승할 때 다 팔았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되겠네요. 21선 7,921원. 대략 이 종목은 8,000원 정도에서 7,900원 정도. 그 정도 오면은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자, 한 번 더 남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크게 빠질지 그건 나중에 봐야 되고 일단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이번에 저점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아직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다원시스 꾸준하게 견조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다원시스는 견조하게 갈 거라고 계단식으로. 자, 이 종목은 제가 2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봤는데 19,6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니크 FNG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 젠백서는 남들보다 먼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 조정 받았죠. 자, 원익 IPS 역시 원익 IPS도 좀 희바리가 없죠. 희비리비리합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기간은 이제 매도가 1달러기 됐죠. 외국인들은 됐고 원익 IPS는 기간 매매 동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원익 IPS는 기간들이 많이 관리를 하는 편인데요. 자, 원익 IPS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져도 요 정도 지점까지 시가가 33,900, 34,000. 예전에 제가 원익 IPS를 여러분께 31,000원, 3만원 초반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마 그 가격은 안 오겠죠. 설마요. 일단 원익 IPS는 당분간 보류입니다. 간망입니다. 일단은요. 돌아서는 확인하시고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알스포터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죠. 요 자리였나요? 요 자리였네요. 이날 저녁에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이날 소개시켜 드렸나요? 제가 요날 원래 저는 요날에 찾아내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요날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다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앞에 영상을 대신해서 올려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날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이날요.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왔고요. 자, 이 종목은 네, 좋습니다. 역시 기관들이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따라가기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이제는 자, 신풍제약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외국인의 어제 수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차트상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데 아리까리 하니까 일단은 제가 신풍제지는 여러분께 7,800원 정도 850원 정도 손절 각오하고 그 지점 정도 근처에 오면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죠. 그거 깨면 바로 손절하는 걸 하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7,840원까지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정확하게 왔습니다. 오고 나서 바로 급반등이 들어왔고요. 자, 신풍제약은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왔지만 글쎄요, 오늘 또 사망자가 한 번 더 생겼기 때문에 또 급등할 수 있을까요? 요 고점을 넘기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부로
사실은 저기 신종 코로나 관련주를 오늘부로 이제 매매를 다 끝냈거든요. 제가 주로 매매했던 종목이 신풍제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림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두 종목 위주로, 예전에는 제가 8월에 매매했지만 최근에는 신풍제약하고 대림제지 위주로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오늘 대림제지를 다 팔았는데 오늘도 단타를 쳤습니다. 어디 갔나? 대림제지요. 여기 있네요. 대림제지요. 자, 이 종목도 요 고점은 한번 넘길 거라 봤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오늘 종가상으로 이 고점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고점이 온 게 아닌가 해서 다 정리 완전히 끝내고 오늘 장 막판에 저는 마니크 FNG라는 종목이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 일단 왔기 때문에 제가 9,350원 이하에서부터 분할로 9,260원, 70원까지 계속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종목만 제가 유일하게 지금 포트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현금을 쥐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9,250원을 깨면 저는 바로 손절할 겁니다. 그러면 제 손절 가격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그동안 계속 돈이 몰리는 종목들, 신종 코로나 관련주 단타를 치면서 계속 매매했었는데 이제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제는 전기차주들 이런 종목들 밀릴 때마다 저는 이제 분할 매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해 들어갈 예정이고요. 마니크 FNG 오늘 하나 편입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전기차 종목 위주로 좀 조정시마다 분할해서 매수해 볼 예정입니다. 자, 두산 퓨어셀도 만약에 8,000원 정도 근처 오면 저는 편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5,000원이나 5,000원을 살짝 깨면 분할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전기차주들, 이런 쪽들요. 자, 지노믹터리는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캔들 상징 바닥을 계속 만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도 오늘 장중에 올렸다가 내렸거든요. 이 종목도 이제는 거의 바닥을 잡았죠. 먼저 많이 빠졌던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아마 18,000원, 장중에는 17,500원 갔다 왔네요. 자, 이 종목은 17,500원은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빠지더라도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17,500원 근처, 18,000원에서 17,500원 구간 오면은, 좀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바닥권이니까. 다른 종목도 바닥권이 많습니다만은, 수급이 다시 꼬였네요. 저는 17,500원 정도나 18,000원 구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좀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이 종목도 많이 빠졌었거든, 그동안에요. 물론 이때 많이 올라가지고 파동이 완전히 쌍봉까지 찍고 내려왔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주봉상 지금 물동네도 왔고,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좀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는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일부 휘날레 구간이 좀 나왔다라 보고 있습니다. 일부 투매가 나왔다라 저는 보고 있고요. 보통 투매가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면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아마 하락의 마지막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하락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환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찝찝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매매를 하시더라도요,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함부로 막 들어가 중간에 저점에서 매수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일단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좀 시장상을 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반등이 들어오면 시장상을 봐가면서 제가 그때 또 매도해야 될지 그대로 홀딩해야 될지 그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지수가 10포인트든 20포인트든 30포인트든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좀 저점 매수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섹터는 전기차,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처럼 이게 자율주행차 쪽,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도 두산 퓨어셀도 있고 우수 AMS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주는 일진 다이아도 있고 많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도 일부 좀 포트에 넣어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포트를 좀 짜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번에 물론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하락이 끝나면 아마 대바닥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수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휘날레가 만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요. 바로 사지 마시고요. 제가 장중에 댓글을 조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요. 그리고 우리 저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분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침착하신 분이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 저한테 댓글을 주셔가지고 카톡을 주셨는데 멘탈이 지금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멘탈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나보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멘탈 관리는 주식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일부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머리 따로 있고요. 또 공부는 뒷땅이 못했는데 또 사업머리가 뛰어나서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사업머리 따로 있고요. 부동산 쪽에 또 머리가 탁월해서 부동산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학력하고는 상관이 없이요. 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교수라서 뭐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또 주식 쪽에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머리가 또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학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가요. 이 멘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물론 기술적으로 테크닉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이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으면 어중간한 뭐 이렇게 개우 조금 뭐 기초 정도 아시는 정도 가지고는 100점 100패입니다. 멘탈 관리가 전혀 안 되면요. 아무리 내가 초보자라도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쉽게 돈 잘 안 잃습니다. 벌지는 못하도 잃지는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고점에 물려도 팔 생각을 안 해요.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뭐 그냥 들고 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3년. 어떤 사람은요 3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그냥 주식판을 안 보니까 아예 그냥 완전 초보죠. 관심 없는 사람들이죠. 사놓고 그냥. 근데 그분들은 결국 지나가보면 본전 오거든요. 손해는 안 보죠. 건선을. 왜? 자기들은 손해보는 못 파니까. 근데 이 주식판을 화면을 계속 매일 보고 있는 분이나 이거를 거의 전업 투자자 하던 식으로 직장 다니면서 장중에 수시로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3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못 기다리죠. 그 고통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못합니다. 저도 지금 뭐 20년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15년 정도까지는요. 저도 피눈물 흘렸습니다. 뭐 제가 여러 말씀 드리지 않아도 뭐 제 사정 뭐 저도 엄청나게 많은 피눈물 흘렸고요. 또 사실은 컴퓨터를 너무 많이 봐서 눈에 백내장까지 제가 40살 때 초반에 눈에 백내장이 와서 백내장 수술까지 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깨지면서도 미친듯이 공부를 했는데도 이건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쪽에 주식 쪽에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또 그런 경험이 좀 짧아도 빨리 뭐 3년이든 5년이든 뭐 7, 8년 만에 깨우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이제 조언을 받으시려고 그러고 참고사항으로 하시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주식을 하시는 단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1단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거를 읽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식해서 돈 못 풉니다. 이 시장이 고점이 나왔는지 아니면 저점에서 나왔는지 저점과 고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초보 단계입니다. 기본 단계입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뭐 재무 상태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재무 상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 시장이 지금 현재 고점인지 이 시장이 현재 저점인지 저점에서 가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시장을 체크할 때 같이 보는 차트들 있죠. 환율. 제가 깨지면서 느낀 게 이런 환율 같은 거,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파동들, 그 다음에 특히 스토캐스틱의 보조지표의 침체권 가열권들, 그 다음에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든지 옵션 동향이라든지 또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그 외에도 제가 한 2개 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종목별로 저는 또 2-3 종목, 서너 종목을 체크하면서 종목을 가지고도 저점 고점을 또 같이 그걸 다 조합해서 저는 저점 고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자기만의 나름대로 방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께도 많이 좋은 겁니다. 유튜브에서 나름대로 제가 방법들을 몇 개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꾸 연구하셔야 되고, 제가 코스피는 22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당분간 박스권입니다. 그렇지만 그 박스권이 결국에는 2200이 깨지면서 2150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는 2135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230포인트 2220포인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하락의 초입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2% 3% 손실에 연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00 그때 20인가 10인가 했을 때요. 2230, 40부터 제가 여러분께 매도 사인 드렸지 않습니까? 자, 결국에는 뭐 중간에 한번 거쳤다가 반등 줬다가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반등을 중간에 샀습니다. 샀는데 시장이 내 예상대로 안 움직이고 희발이가 없어요. 힘이 빌빌빌 해요. 기가 외국인 수급 보니까 계속 매도해. 옵션 계속 매도에 포지션 잡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야죠. 그리고 돈이 몰리는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돈이 몰리는 쪽 그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요. 돌아가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의 흐름을 모니터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요, 시장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되는데, 어떤 젊으신 분이요, 제가 저기 한 3주일간 실습을 제가 쉬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쉬었는데 3주 실습가면서 그 실습에서 제가 알게 된 그 공익근무 요원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센터에 근무하셨는데, 그분이 주식 얘기를 좀 하다가 그분이 은행주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이도 젊으신 분이 어떻게 은행주를 샀을까? 은행주를 왜 샀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싶대요.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게 자기 종잣돈 50만 원이래요. 와, 50만 원에 배당 받아봤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바에 안 하고 말지.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 친구한테. 주식은 좀 아니, 주식 전혀 모른대요.